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픈소스 기반 IoT 서버 플랫폼 구축 및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페리트의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교육에서 원M2M에 대한 개요랑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리소스에 대한 구조들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들 한 번 더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그 리소스를 사용해 가지고 SI 서버를 통해 가지고 노티피케이션 시험하는 거를 해보는 거를 목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M2M 리소스, 원M2M은 그 IoT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 그걸 갖다가 이제 원M2M에서는 커먼 서비스 엔티티라고 했는데, 그런 기능들을, 그런 그 엔티티들을 정의하는 기능들을 커먼 서비스 펑션이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쭉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SI 서버라는 곳에 구현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서비스 그 서버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그 서비스 펑션들 중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내용은 DMR 기능, 그 다음에 CMDH,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노티피케이션 기능, 그 다음에 리소스 등록하는 레지스트레이션 기능, 그룹 매니지먼트 기능, 시큐리티 기능,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등의 기능을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커먼 서비스 펑션과 관련되는 그런 기능들을 원M2M에서는 리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되는 커먼 서비스 펑션들의 각각에 대해서 기능들을 제공하는 리소스들이 뭔지를 살펴보게 되면, DMR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앤 리파지토리 관련해 가지고는 컨테이너하고 컨텐트 인스턴스라는 리소스를 가지고 이 기능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앤 노티피케이션 관련되는 그런 기능들은 리소스, 서브스크립션, 폴링 채널 URI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DH 관련해 가지고는 딜리버리 리퀘스트, CMDH policy 등등에 대한 리소스를 가지고 그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관련해 가지고는 매니지먼트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커맨드, EXEC 인스턴스 등등에 대한 리소스를 가지고 이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레지스트레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CS 베이스라는 리소스, 그다음 리모트 CS, A 등에 대한 리소스들을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룹 매니지먼트 관련해 가지고는 그룹이라는 리소스를 핸들링하기 위한 팬아웃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그 버추얼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M2M에서 보안 처리를 위한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는 접근 제어를 위해서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라고 하는 리소스를 가지고 접근 제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커버리, 좀 그 어나운스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리소스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노멀한 리소스에 대해 가지고 ANNC라고 하는 이런 포스트 픽스를 붙여서 리소스를 정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원M2M 그 리소스에 대해서 잠깐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 리소스, 원M2M 리소스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일단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M2M 리소스는 일단 리소스 타입에 대해 가지고 그 리소스 타입에 대한 리소스 인스턴스를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좀 유사한 구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소스라고 하는 거를 원M2M에서는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노멀한 리소스, 보통의 이제 그런 리소스들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뭐 A, CS, CSE 베이스,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데를 리소스로 말할 때 노멀한 리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벌추얼 리소스. 노멀한 리소스는 실제적으로 이제 피지컬리하게 이제 어딘가 그 스토리지 안에, 리파지토리 안에 뭔가 생성이 되는 그런 리소스를 말하는 거고, 이 벌추얼 리소스는 실제 생성은 안 되는데 리소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 노멀한 리소스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가상의 리소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추얼 리소스에는 뭐 팬아웃 포인트라든지 폴링 채널 URI라든지,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컨텐트 인스턴스 같은 거를 컨테이너 속 아래에 있는 컨텐트 인스턴스를 리트리브하기 위해서, 최신 걸 리트리브하기 위해서 뭐 레이티스트, 올디스트 이런 걸 하는데, 그 레이티스트, 올디스트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벌추얼 리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나운스드 리소스는 만약에 CSE에서 어떤 리소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 그게 다른 CSE에다가 만약에 리소스를 갖다가 어떤 그 리소스에 대한 어떤 생성 관련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전달해 주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리소스들이고, 그래서 그런 리소스들을 어나운스드 리소스라고 하고, 어나운스드 리소스는 그런 놀만한 리소스에다가 ANS라고 하는 이런 포스트픽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리소스를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게 되려고 하면 그 리소스 안에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그 애트리뷰트들을 정의를 하고, 애트리뷰트들은 그 리소스, 각각의 리소스 특징별로 해가지고 쭉 애트리뷰트들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들은 그 리소스에서 보통 원앤템 리소스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리소스들을 코먼 애트리뷰트로 따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을 따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리소스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소스에 들어가는 커먼 애트리뷰트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뭐 리소스가 어떤 리소스인지 보는 리소스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리소스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 그 다음에 이 리소스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리소스인지를 표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페어런트 아이디,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위해 가지고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라고 하는 그런 리소스하고 어떤 매핑을 위해서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 아이디들을 리스트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 생성 일자, 크리에이션 타임, 엑스플로레이션 타임, 종료 리소스가 만기하는 만기 일자, 그 다음에 last modify time, 최근에 이제 변경된 일자들, 그 다음에 state tag 해가지고 이제 자원이 리소스가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애트리뷰트들,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레이블, 그 다음에 뭐 어나운스드 뭐 등등에 대한 이런 커먼한 애트리뷰트들을 모든 리소스에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각각의 이제 우리가 이게 서비스에 대한 시연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그리고 저희가 이제 SI 서버를 구현한데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리소스들에 대한 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A 베이스는 모든 리소스 트리의 어떤 루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커먼 애트리뷰트 이외에 CSA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CS 타입, CSA ID, 그 다음에 POA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 포인트 오브 어드레스, 그 다음에 뭐 노드 링크 등등에 대한 리소스 애트리뷰트들을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고, 리모트 CSE가 등록이 되면 그 이웃하는 어떤 그 CSE 쪽에다가 CSE 컨텍스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저장하게 될 때 사용되는 그런 리소스가 리모트 CSE예요. 근데 리모트 CSE도 CSE 베이스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CSE 타입, CSE ID, 그 다음에 POA, 노드 링크 이런 리소스들을 리소스 애트리뷰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리소스는 A가 이제 등록이 되면서 A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들을 갖다 저장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그 애트리뷰트들에는 A ID, A name, 그 다음에 POA, 그 다음에 노드 링크,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애트리뷰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라고 해서 리소스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리소스, 이 리소스에는 크게 이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라고 하는 이 리소스 자체에 대한 어떤 접근 제어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 셀프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와, 그 다음에 기타 리소스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위해 가지고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그런 애트리뷰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리소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데이터의 어떤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리소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컨테이너라는 리소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 맥스 넘버 오브 인스턴스나 맥스 바이트 사이즈, 맥스 인스턴스 에이지, 커런트 넘버 오브 인스턴스, 커런트 바이트 사이즈 이와 같은 애트리뷰트들은 이 컨테이너 밑에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역할을 하는 놈이 컨텐트 인스턴스인데 이 컨텐트 인스턴스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생성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렇게 될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지 정보들을 갖다 보여주는 애트리뷰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트리뷰트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가 컨텐트 인스턴스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트 인스턴스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데이터 컨텐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컨텐트 인포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들어갈 컨텐트에 대한 그러니까 인코딩 타입을 갖다 정의하는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 컨텐트에 대한 사이즈 바이트 크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컨텐트 실제 값을 저장하고 있는 컨텐트라는 애트리뷰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리소스는 실제 이제 그 리소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하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리소스고요. 이 리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면은 노티피케이션 URI 부분 실질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을 받기 위해서 정의하는 그 URL 부분을 갖다 정의하는 애트리뷰트와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 정의하는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이런 애트리뷰트 여기 있는 애트리뷰트가 어떻게 보면 서브스크립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 노티피케이션 URL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서 간단하게 원엠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리소스와 리소스 애트리뷰트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해서 GitHub에 올려놓은 SI 서버 소스를 다운받아가지고 실제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SI 서버는 전체적으로 일단 그 다른 아키텍처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EC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커먼 서비스 펑션들을 갖다가 이제 구현해 놓은 블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런 그 클래스죠.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커먼 펑션 커먼 엔티티 펑션들을 갖다 커먼 서비스 펑션들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걸 갖다 구현해 놓는 그런 뭐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러 안에는 또 실제적으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되는 그런 기능들을 이 블락에서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매니저는 리소스를 갖다 실제적으로 그 원엠템 리소스들에 대한 개별적인 걸 자바로 정의해 놓은 그 리소스라고 하는 이런 그 오브젝트들이 있고 이 오브젝트들을 실제적으로 매니징하기 위해서 CRUD 등 매니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구현한 리소스 매니저 그 다음에 이런 리소스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리파지토리 안에 저장이 되고 그걸 가지고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실제 DB와 관련돼서 처리하고 있는 리소스 DAO 매니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리소스들을 정의하는 리소스 매니저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엠2M 쪽에서의 메시지를 갖다 주고받을 때 메시지에 대한 시리얼리제이션 폼이라고 하죠. 직렬화 폼으로 해서는 이게 제이슨하고 XML 형태로 해서 그 시리얼리제이션 폼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와 어떤 그 바인딩 프로토콜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인데 HTTP, 그 다음에 코앱, MQTT, 웹소켓 네 가지 바인딩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연에서 사용해 볼 바인딩 프로토콜로는 HTTP를 기반으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앤투엠 리소스들이 실제적으로 제작된 리파지토리는 몽고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I 서버를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일단 몽고DB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바는 JDK 1.7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자바 1.7 JDK 7680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통해서 뭐 일단은 저희가 개발했고, 그래서 이클립스를 일단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SI 서버랑 통신을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뭐 포스트맨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I 서버를 GitHub가 URL이 github.com IoT Oasis 밑에 SI라고 하는 URL 밑에서 SI 서버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클립스를 실행해 가지고 이클립스에서 소스 임포트를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그 받아진 소스 안에 혹시라도 어떤 다른 어떤 메타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빌딩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일단 메이븐 클린을 갖다가 일단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메이븐 업데이트를 하셔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쭉 다운받아서 설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빌드 해가지고 프로젝트의 빌드 환경들을 갖다 먼저 쭉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이븐 인스톨을 해서 실제 SI 서버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빌드 석세스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원M2M 쪽에 있는 SI 서버의 바이너리가 생성됐으면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구동을 해야 되는데, 구동을 하기 위한 설정 파일이 ECS.xml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몽고DB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몽고DB는 아마 그 개발 그 이클립스가 들어가 있는 그쪽에 PC 안에서 설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DB 설정 영역에 로컬호스트라고 하고 디폴트 포트 27017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DB를 다른 쪽에 있으면 이 부분을 바꿔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인딩 프로토콜은 포스트맨으로 일단 처리한다는 걸 갖다가 전제를 하면 일단은 HTTP 기반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MQTT나 코앱이나 웹소켓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쪽 관련된 설정 부분을 변경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E 영역 부분에 설정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고 SI 서버로 구동하기 하는 그쪽에 있는 그 장비의 IP 정보와, 그 다음에 디폴트는 이제 저희가 헤리트 CS, 헤리트 E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임의로 변경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OA도 자신에 대한 포스트 IP와 포트는 8080을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SI 서버를 빌딩을 해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고 ECS2.xml 파일을 통해 가지고 설정 파일을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고DB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CS라고 하는 바이너리 SI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해 가지고 런 에즈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ECS를 선택해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SI 서버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포스트맨을 가지고 실제 연동 시험을 해볼 텐데, 일단 포스트맨 형태의 구조는 메시지 요청 방식을 처리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타겟 URL, 그 다음에 메시지 헤드 부분, 그리고 메시지 바디 부분을 정의를 해서 샌드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SI 서버로 메시지가 날아가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 데모를 보여줘야 될 부분들을 좀 이따 보여드리게 될 텐데, 보여줘야 될 부분이 CS 베이스 리트리브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A를 크리에이트 해볼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메소드랑 타겟 URL, 헤드,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포스트맨으로 직접 해보시면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 크리에이트를 우리는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크리에이트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리소스를 다시 크리에이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리소스를 크리에이트 하고, 우리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받는 처리를 한번 해볼 텐데, 그때 일단은 폴링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 나갈 거기 때문에 폴링 채널에 대한 리소스를 만들 거고, 그리고 폴링 채널에 대한 걸 갖다가 리트리브 하기 위해서 롱폴링, 또 폴링 채널 리트리브해서 롱폴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험 환경은 일단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SI 서버는 테스트 센터에 있는 SI 서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쪽에는 이제 실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장비를 갖다가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을 디바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을 지금 여기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이쪽 장비를 가지고 장비로 정하고, 이쪽 장비에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고 나면은 여기다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컨텐트 인스턴스를 원엠템 A 쪽에서 생성된 컨테이너 밑에다가 크리에이트 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SI 서버가 원엠템 A 쪽에 노티피케이션이 날아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이제 끄고요.